자, 안녕하세요. 우리 관리에게 1주차 관련된 이야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1주차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우리가 원가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가와 관련된 재무제표와 관련된 이야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요, 원가의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빵 만든다고 좀 가정해 볼까요? 빵. 여러분들 빵 만들려면 뭐 필요할까요?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 밀가루 필요하실 거고요. 뭐 이스트도 필요하실 거고요. 뭐 우유도 있을 거고요. 뭐 계란도 있겠네요.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재료만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재료들을 여러분들 반죽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뭐 제빵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빵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요, 열심히 반죽하시고 뭐 숙성시킵니다. 그러면 빵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 반죽을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빵들은요, 구워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오븐이라고 하는 기계에 예쁘게 구워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단계들이 바로 원가의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뭐 이스트,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얘네들은요, 그냥 빵 만들기 위한 재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급여를 줍니다.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노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근로하시는 분들에 관련해서요, 뭐 소송을 맡아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는 분들 우리가 뭐 공인 노무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걸 우리가 노무비다 혹은 노무원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요, 열심히 반죽해서요, 뭐 냉장고에 숙성도 해야 되고요, 뭐 꺼내서 오븐에 굽기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집기 비품들을요, 우리가 경비다라고 얘기해서 이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자, 필요한 재료,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해서 흔히 우리가 원가의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재료와 노무, 그리고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원가 회계에서요, 원가 보고 목적에서는 우리가 얘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빵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친숙한 기업이요, 아마도 뭐 파리겠죠? 예. 여러분들, 이 파리바게뜨에 보시면, 자, 이 파리바게뜨에서 밀가루 구입하면요, 빵 만들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빵 만들고 밀가루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뭐 또 가능할까요? 뭐 직원들 뭐 다른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뭐 극단적으로는 오늘 메뉴가 칼국수나, 그렇죠, 뭐 수제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비했지만 이 재료가요, 온전히 우리 기업이 만드는 빵에 녹아들 수도 있지만요, 그 외의 것들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보고 목적에서는요, 이 재료비를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요, 혹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가 빵 만들려고 밀가루 구입하셨는데 정말 빵 만드는데 밀가루가 온전하게 다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면요,
직접적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했다, 희생된 자원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직접, 아이고 미안합니다, 노무가 아니고요, 직접 재료비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 재료가 소모됐어요. 자원에 투입됐고요. 자원이 희생됐지만 이게 직결해서 빵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면 우리가요, 제조 간접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노무비도 있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파리바게뜨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파리바게뜨에 가보시면 크게 일하시는 분들이요, 파트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직접적으로 빵을 만드시는 제빵사분들이 있고요. 자, 직접적으로 빵을 만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매장 관리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빵 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노무비, 즉 급여, 월급을요, 직접 노무비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요, 직접적으로 빵 생산과 관련은 없지만 보조적으로 혹은 다른 업무를 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인건비 지급하게 되면요, 얘도 제조 간접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뭐 오븐 돌리시고요, 냉장고 사용하시고요, 이러면요, 뭐 전기요금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을요, 우리가 제조 간접비다 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원가를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재료비다, 노무비다, 경비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우리가 목표하는 산출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는요, 앞에 이렇게 직접 이란 말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자원들이 투입되는 것들은요, 모두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제조간접비다, 제조간접비다, 제조간접비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파리바게뜨에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대표자도 있을 겁니다. 이 대표자에게 인건비 지급합니다. 자, 월급 줬습니다. 직접 노무비일까요? 제조 간접비일까요? 맞습니다. 제조 간접비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시지만 원가액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좀 나눠 보셔야 됩니다. 자, 원가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만드는 주력 제품과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주자고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직접 재료비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렇죠, 뭘로 간다고요? 제조 간접비라는 걸로 간다는 겁니다. 자, 노무비, 인건비 지급했는데요, 얘도 여러분들 뭐예요? 자,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면 직접 노무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 제조 간접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생산과 관련해서요, 우리 원가액에서 제조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돈 나간 것들이 있다면요, 다 제조 간접비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공부하시거나 복습하실 때 원가의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어떤 교재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교재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도 보시면요, 우리 교재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림 1-13을 보시면 제조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자, 재료, 노동력,
생산 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가 뭐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맞아요. 얘를 우리가 재료비, 이걸요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얘네들이요 우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앞에 직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간접이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조 간접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 원가의 3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표현을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재무제표에 보고될 때는요 이걸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학습하시거나 보고 목적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들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지만요 실제 재무제표는 이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둘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림 1-14를 보시면요 재료 원가를 구분할 때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다 라고 얘기하고요. 추적이 불가능하면 그냥 제조 간접 원가 혹은 제조 간접비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림 1-15를 보시면요. 노무 원가, 급여 준 것도 마찬가지죠.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의 제품에 실제 생산에 공헌했다면 우리가 직접 노무 원가다 라고 얘기하고요. 직접적으로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혹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조 간접원가 혹은 제조 간접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원가의 구성요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이 셋 중에 우리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큰 거 혹은 가장 큰 금액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제조 간접 원가 혹은 제조 간접비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요, 빵을 만든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든다 라고 하시면요. 일단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 재료 이렇게 목포대에다 넣고, 이렇게 재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사람이 반죽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오븐에 넣으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오븐에 넣어서 한 2시간 동안 오븐을 돌려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돌렸어요. 그럼 아직 완성이 안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오븐을 가동해서 이 빵을 구워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작업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work in process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제공품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제공품은요, 제조 공정에 아직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빼빼로 만든다라고 하시면요, 빼빼로 과자 만드는 재료들을 넣어 놓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 과자에다가 초콜릿 바르셔야 되죠?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데요. 아직 초콜릿을 바르지 않은 막대 과자, 이런 걸 여러분들 우리가 제공품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완전하게 초콜릿까지 발라냈고요, 혹은 아까처럼 우리가 빵이다 라고 하면 완전하게 오븐에서 구웠다, 그래서 우리가 빵이 완성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finished good 이라고 얘기해서요, 제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요, 이런 게 목표입니다. 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요, 밀가루 같은 재료들을 투입해서요, 자,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인 제품을 만들겠다. 자, 이 과정을 설명해 보자는 게 바로 원가 회계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어려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회계 원리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뭐 올해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뭐 여러분들 뭐 대부분 뭐 2학년 혹은 뭐 3학년 이렇게 되실 거고요. 2024년도는요. 여러분들이 뭐 3학년이다 혹은 4학년이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도요. 1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끊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날짜를 우리가 기초다라고 얘기하고요. 끝나는 날짜를 우리가 기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연도 중을요. 우리가 기중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요. 우리 회계학에서 많이 표현하는 건 단기, 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파악하게 되냐면요. 자, 그 다음 개념인데요. 단기 총 제조 원가다 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단기 총 제조 원가는요. 실제로 완성이 되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완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자, 시도하는 겁니다. try. 내가 빵 만들려고 이렇게 직원들 월급도 줬고 기계도 돌렸고 재료도 투입했다. 일단 내 시도는 이만큼 했다. 완성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하려고 여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저 원가 요소들, 원가의 구성 요소들을 기계에 다 투입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시도는 했지만요. 실제 완성된 걸요. 우리가 바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담이지만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요. 회계 원리에서 얘기하는 매입. 바로 재고자산 구입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원가에게는요. 외부에서 구입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직접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투입한 건 단기 총 제조 원가만큼 투입이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정말 빵이 완벽하게 구워졌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파트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가의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가의 흐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 1-17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기업은요. 빵이라고 하는 제품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구입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 고용해서 인건비도 지급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도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희생된 자원들을요. 어디에 투입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우리가 투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요? work in process다라고 하는 제공품,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입된 자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올해에 제조하기 위해서 총 집어넣어 본 거. 일단 시도한 금액. 단기 총 제조 원가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뭐 되면요. 완벽하게 작업이 다 끝나면요. 뭐라고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완성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완성했으니까 이제 어디에 놓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제빵실에서 완성이 됐으니까요. 이제 매장 안쪽에 진열대에다가 진열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요. 완성된 걸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맞춰서 할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러분들 단기니까요. 올해 제품으로 제조된 거, 빵으로 완성이 된 것의 원가다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빵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먹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논리에서 보시면요. 이 빵은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뭐 하시려고요? 판매하시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빵을 고객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판매하는 행위들요. 우리 회계학에서는요. 예, 맞아요. 매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팔았습니다. 우리 이제 뭐 파악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에 팔았지? 얼마나 팔았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파악하시는 과정이요. 바로 매출 원가를 산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원가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뭐가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재료 구입하게 되실 거고요. 자, 재료 구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재료를 투입하셔야 되죠? 재료 투입하셔야 될 거고요. 3단계는요. 이제 이 재료 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빵 만드는 작업해야 되니까요. 자, 노무 원가가 투입되겠죠. 혹은 노무 원가가 발생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기계들 막 돌려야 되니까요.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뭐 한다고요? 원가 흐름은요. 자, 올해 우리가 제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투입한 금액인 요 세 가지 뭐 한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기총 제조 원가다 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을 제조해서 여러분들 가공해서요 완성이 되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빵이라고 하는 제품이 판매가 되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 팔았다, 매출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의 원가인 매출 원가는 얼마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바로 원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겠지만 용어들 조금 익숙해질 필요는 있고요.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뭐 만드는 게 여러분들 회계의 목표라고요? 재무제표 만드시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살짝 지우고요.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 재료 사왔습니다. 밀가루 사왔어요. 이 아이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재료 자체는요. 맞아요.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노무원가, 제조간접 원가는요. 얘들은 비용이에요. 느껴지실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제공품, 우리 만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만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빼빼로가 초콜릿이 발려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막대 과자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가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할 수도 있을까요? 막대 상태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공품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뭐는 명확하게 자산이에요? 제품이죠? 왜? 이거 팔아서 돈 벌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산의 정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죠? 이걸로 인해서 돈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우리요. 재무제표에서요. 첫 번째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자, 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어디에 표시될까요? 바로 우리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노무비, 노무원가도 있고요. 제조간접 원가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조간접 원가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거 영어로는 utility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공과금이에요. 뭐 수도, 뭐 수도 광열비, 뭐 수도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요. 난방비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걸 우리가 제조 간접원가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네들이 판매가 되면요.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원가와 관련돼서요, 자산과 비용으로 항목들이 구분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들은요, 바로 손익 계산서에 보고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자, 회계원리 공부한 친구들은 주요 재무제표가 4가지 있고요. 거기에 주석이라고 하는 게 추가됩니다. 자, 그런데 원가 회계는요, 이 원가의 보고를 위해서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재무제표를 하나 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는요, 우리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자원들이 투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걸 제조원가 명세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별도로 여러분들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만들 때 이 정도 소비했습니다. 이 정도 자원 투입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제조와 관련된 것만. 뭐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거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회계의 목표는요, 자산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거고요. 비용 정확하게 측정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거고요. 제조와 관련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재무제표들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하는 게 원가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매우 여담이지만요, 여러분은. 오늘 공부하면서 뭐 얘기할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 이 제공품과 관련된 이야기, 이 제공품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 제공품 정보를 별도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가 될 거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가요, 바로 손익 계산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요, 봐야 되는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공품까지만 봐야 되는 정보의 양이 있고요. 손익 계산서까지 확인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요, 요 3가지 포인트 잡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가의 3요소, 그리고 원가의 흐름, 그리고 이 원가를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꼭 봐주시고요. 건강하게 수업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